육장 전달체계 구조 발제를 맡은 석사과정 1학기 이지미입니다.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달체계입니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이자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점적으로 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장이 지역사회입니다. 논의의 초점이 전달체계 구조 문제에서 관리 운영 주체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는 공공 직접 서비스 전달과 민간 간접 서비스 전달에 있어 선택의 차원입니다. 민영화는 경쟁 시장의 장점과 공공 관료제 실패라는 두 가지 모두 관련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의 경쟁 원리가 제3자 서비스 매입에 의해 감소합니다. 제3자 계약 방식은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한스만은 이러한 문제를 계약 실패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계약의 경쟁 입찰과 소비자 대리 쇼핑 방법이 활용되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공급자에 따른 경쟁 시장 형성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사회기관은 공공보다 낮은 비용에서 사회 서비스 생산과 전달이 가능합니다.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이 서비스 생산과 전달에 효과적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다음으로 종교단체입니다. 복지국가 성장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단체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개인의 자선과 선행 등 비공식적 노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보에선 정부와 종교적 자선이 공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보수에선 정부를 대신하는 주체로 종교단체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업화입니다. 상업화는 민간기관 가운데 영리기관 선택과 비영리기관 선택의 차원입니다. 특정 조건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표준화, 클라이언트 능력 정도, 서비스 제공 강제성, 규제 효과, 재정 지원 주체, 공급자 간 관계의 성격, 재정 지원에 따른 각종 이행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응집성, 접근성 증진에서 바라본 서비스 전달 전략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 구조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 질문과 관련됩니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한과 통제권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업들은 누가 수행할 것인가? 전달 체계의 구성, 서비스 전달 단위 수와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조 개선 전략은 6가지 종류로 구성됩니다. 정책 결정 관련 권한 통제적 재구조와 전략에는 조정과 시민 참여가, 과업 할당 재구조와 전략에는 역할 부과와 전문적 이탈이, 전달체계 구성 변화 전략에는 전문화된 접근 구조와 의도적 중복이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에 대한 비판은 4가지 특징적 약점과 관련됩니다. 단편성 문제는 조정, 지리적 위치, 전문화, 서비스 중복과 관련되며 비연속성 문제는 서비스 전달 체계 내 욕구와 자원 간 간극 관련 문제가, 비접근성 문제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 장애와 관련되며, 비책임성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들과 정책 결정자들 간 관계 관련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조정입니다. 조정은 3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중앙화, 연방화, 협력입니다. 조정은 통합적 포괄적 사회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이 최적의 통합인지, 어떤 방법이 서비스의 통합을 향상하는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정 중앙화입니다. 조정 전략 중 가장 강력한 전략이며 서비스 단편성 감소에 기여합니다. 영국은 복지국가 서비스 기관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산하에 통합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정책 결정 당국 간의 조직적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거나 조직 간 문제가 조직 내 문제로 내부화되며 어려움을 겪거나 서비스 접근성 저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조정 연방화입니다. 상이한 기관들을 지역적으로 중앙화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통합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기관들 간 자발적 협력으로 1차적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며 느슨한 단점이 있습니다. 공식성, 구속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기관의 시간과 자원, 정책 결정 권한 정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협력입니다.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담당자 간 분권화된 상호작용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연결하며 아래로부터의 조정입니다. 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사례관리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킵니다. 복잡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어려움을 가지는 취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 참여에는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비분배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재분배적 참여입니다. 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의 정책 결정 권한을 재분배하며 서비스 전달의 질 저하 문제, 대표성 문제, 책임성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분배적 참여는 치료, 교육이 있으나 사실상 참여라 하기 어렵습니다. 명목적 참여는 시민의 영향력이 존재하나 의사결정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분배적 참여는 시민들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위구조를 변형합니다. 다음으로 역할 부과입니다. 서비스 접근성 비연속성 문제는 사회계층 문제로 생깁니다. 인간적 매개체가 필요하며 이때 인간적 매개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층민 비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은 비전문적 서비스, 전문가 반발, 요원의 효과성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적 이탈입니다. 관료적 획일성은 전문가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료로부터 기업가로 역할을 전환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 제공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직 제약이 있다는 점과 기관 제공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관료적 역할을 교육해야 하며 기관 채용 사회복지사에게도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화된 접근 구조입니다. 전문화된 관료적 서비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클라이언트와 기관 연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달책에 새로운 구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사례 옹호, 자문, 정보 제공, 의뢰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관점에선 서비스의 단편성과 복잡함이 증가합니다. 다른 서비스 기관에는 아웃리치와 의뢰 서비스 제공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접근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전략은 실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도적 중복 경쟁입니다. 의도적 중복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경쟁과 분리입니다.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새로운 기관에서 다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직접적 경쟁 전략과 간접적 경쟁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직접적 경쟁 전략은 새로운 기관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적 경쟁 전략은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와 같은 형태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도적 중복 분리입니다. 새로운 기관이 기존 전달체계 외부에 형성되며 기존 전달체계에는 진입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달체계의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직접 돕거나 법률 문제를 명확히 하거나 이론적으로 비판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등 비정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며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지위 향상 관점에서 바라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의 특권을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형태입니다. 시민 참여 역할 부과 의도적 중복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문가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위를 기관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로 재분배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역할 부과입니다. 일부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서비스 제공 요원을 구성함으로써 역할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중복입니다. 전문가들로 노력하게 하고 무능력한 자를 배제하기 위해 전문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새로운 요소를 전달체계에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조정, 전문적 이탈, 전문화된 접근 구조가 있습니다. 조정은 전문가 통제의 위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권위를 재분배합니다. 전문적 이탈은 관료로부터 사업가로 변화하며 자신의 일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접근 구조입니다. 전문화에 도움을 주며
전문가들 간 업무 분장을 더욱 세분화합니다. 다음으로 개방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조직입니다. 시민 참여, 전문적 이탈, 의도적 중복과 전문화된 접근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는 클라이언트로 일정한 몫의 권위와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게끔 서비스 전달망을 조직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적 이탈입니다. 전문가를 위계적 서비스 전달망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조직 자원을 과업 환경의 일부로 편입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중복과 전문화된 접근입니다. 기존의 서비스 전달망과 경쟁을 유도하고 독립적 매개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요소를 과업 환경에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폐쇄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조직입니다. 조정, 역할 부과가 있습니다. 조정은 권위를 재분배하나 폐쇄적 서비스 전달망 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역할 부과입니다. 권위를 가지는 전달망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을 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 측의 구성 부분에 있어선 구성 단위의 기존 구조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적 관료적 정량성입니다. 권위의 경계선은 분명하고 위계적입니다. 전문 지식과 관료 조직 합리성을 신뢰합니다. 조직과 전문가는 상호 지지적 존재이며 매우 강고한 제도적 통치 체계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평등주의적 관료적 정량성입니다. 조직 원리의 중요성과 힘이 높이 평가됩니다. 해결책은 반드시 합리적이며 조직의 통제 아래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중요성은 떨어지며 비전문가 역할 기능을 추구하는 전략을 옹호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적 행동가적 정량성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우며 조직은 문제를 가진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능력을 위해 조직의 힘과 통제력이 희생합니다. 다음으로 평등주의적 행동가적 정량성입니다. 전문가주의를 거부하며 조직에 관한 개방체계적 시각을 가집니다. 전문적 관료주의 정량성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도일 수 있으며 기존의 기관과는 중복된 기능을 가집니다. 사람들에게 욕구를 물어보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쟁점입니다. 70년대 말부터 사회서비스 지출은 삭감되었으며 시장 기제에 의해 욕구 충족이 되어 왔습니다. 서비스 기관들은 자원을 배분하는 서비스 조절을 해나가야 합니다. 서비스 조절은 수요 억제와 공급 억제의 형태가 있으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조절 전략은 서비스 관리제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발제의 마지막 서비스 관리제입니다. 비용의식을 고취하며 서비스와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 체제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비 증가는 제도 도입 이후 안정화되었습니다. 비용 편익 기법은 접근 통제, 서비스 공급 관리제, 공급자 인센티브를 포함합니다. 비용 최우선주의와 양질의 건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장 전달체계의 구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